아니, 기다려. 서삭히. 요즘 명상이 대세. 저는 어쩔 때는 조계종은 가나서는 정지로하는 정당이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 선수에게 명상이 밀리는 듯한 느낌도 요새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명상이 나왔나? 이런 생각도 요새 좀 하게 되고, 우리 원장 스님이 선명상을 강조하는 게 이 명상이라는 대사를 피해갈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사실 그건 이제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 명상 지도자라고 하는 이 개념적인 무슨 이제 중간에서 아마 지도자 과정을 개선하면서 아마 이건 정립을 좀 할 건데, 중간에 선명상을 어쨌거나 이야기를 꺼내놨으니까 그 과정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걱정은 명상 지도자 과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 또다시 도돌이 펼쳐는 게 포교사, 국제 포교사의 정말로 당위적 그 의도들이 있으신지 이런 게 제가 조금 걱정이 돼요. 요새 명상이 좋다고 하니까 전부 다 명상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금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면,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선배님 또 박사님 선배님도 계시지만 함부로 제가 얘기해 죄송합니다. 저희들 공부하면서 그런 고민을 좀 했었으니까, 그 회의주의라고 하죠. 이게 스캡틱시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심리학 이런 전문 용어잖아요. 회의주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양 철학의 그 소피스트들, 그리스 철학에 나오는 소피스트들, 특정한 부류나 특정한 학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가르치는 역할, 그런 분들로 저희들이 소피스트, 좋은 말로는 현자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은 정말 말 많은 선생님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중에 프로타고라스, 이분을 아마 소피스트의 최초의 인물로 상정하는, 이분이 얘기했을 때 회의주의,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스캡틱시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 회의주의라는 건, 이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전에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고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되었던 사회, 정치, 경제 일반적인 상황을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명제를 던지면서 깊이 그 사회에 큰 의문점 하나를 던져줬거든요. 여러분, 철학은, 제가 이제 철학과 출신입니다만, 철학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대단히 상대적인 인식을 제출해요. 상대주의적 진리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동양의 우리 도덕경에 등장한 노자 선생님도 회의론자입니다. 사실은 끊임없이 회의하고 그것을 갖다가 종교적인 영역이나 철학적 영역이나 도교적 영역으로 풀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의주의라는 게 철저하게 의심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어쩌면 철학도 그런 면에서 회의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사이비 회의주의도 있어요. 막 그냥 회의주의가 아니라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이런 이상한 지가진들도 있긴 있지만, 요즘은 이게 과학적 회의주의로 좀 통합되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회의주의에 대한 해답을 물리, 과학 이런 데 좀 찾으려고 하는데, 좀 이야기를 좀 바꿔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제자가 누구죠? 내가 뭐 어려운 질문을 하지? 갑자기 이렇게 생각해. 부처님의 상수제자, 소위 10대 제자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등장하는 분이 사리푸트라, 그 다음에 모칼라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리불과 목련존자죠. 이 두 분은 부처님께 귀하기 전에 산자야 회의주의자였어요. 소위 그 산자의 벨라티스타라고 하는 육사외도 중에 한 사람, 제자, 수제자들이었잖아요. 사리불과 목련이. 사리불과 목련은 부처님께서 모든 교단을 사리불 네가 알아서 할 정도로, 사리불은 부처님 다음을 이어서 완벽한 형태의 제자로 부처님 말씀을 고스란히 다 전수받았던 분입니다.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부처님의 법이 가석에게로 이어진 것 뿐이지, 두 분이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사리불에게 당연히 전달을
되었겠죠. 근데 이 사리분이 회의론자였다. 진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면 불가능하다. 객관적으로. 진리를요, 객관적으로 인식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회의론자들, 철학자들은 보통 이걸 전제하고 있어요. 이게 불가지론이라고도 하거든요. 절대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스승이었던 산자의 벨라디타의 사상의 회의를 가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회의론자가 스승의 가르침에 다시 회의를 해.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리불과 목련을 움직여서 부처님 제자가 되게 한 것은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그 스승의 가르침도 회의주의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회의주의를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진리에 대한 끝없는 목마름을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힘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태도가 돼야 부처님의 진리를 수용했던 거예요. 사리불과 목련이.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회의론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좋으니까 좋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 불교의 전통은, 부처님 가르침의 전통은 그럴까? 그랬구나.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지금 이제 그 회장 스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이 영어 명상 전문 지도자 과정 개설해달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과연 어떤 면에서 국제포교사에 도움이 될 건가? 혹은 종단에서 내는 명상 지도자의 과정에 국제포교사회는 어떤 특화된 부분을 살려가지고 국제포교 명상으로 이걸 발전시켜 이런 고민 없이 이걸 덜컥 받으셨다가 제가 보기엔 조금 위험해요. 준비 다 했어요. 네, 그러니 걱정이 좀 사그라지긴 하는데 여러분 불교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다 아는 얘기인데 죄송한데 믿음을 맹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있죠. 불교의 신,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자의 산스크리트 원어는 슈락다, 슈락드하 이렇게 드하 이렇게 슈락다. 슈락하고 드하라는 말이 합성어인데 이 슈rat이라는 말이 늘 한결같다 이런 표현. 늘 한결같다. 드하라는 말은 지지하고 동의해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믿음의 원어적 개념은 이 원어의 개념을 잘 이해해보면 한결같이 지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한결같이 지지한다는 게 늘 진리에 대해서 한결같이 지지할 수 있다는 게 진리에 대한 파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건 다시 또 얘기해야 되는데 국제포교사의 완벽한 자질과 능력 갖추면 그 다음에 무슨 과정이든지 섭수해가지고 하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지만 그 과정 개설하고 하시는 걸로 이제 회장 선생님 말씀하시면 그것대로 이제 추진하시는데 여전히 여러분들 내구성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깥에서 보는 저희들은 조금 약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제가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누가 그러셨죠? 부처님의 그 첫 가르침이 첫 본문이 괴롭다. 이게 외국인들이 이해를 못한다. 저는 그거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리에 대한 믿음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의 이해와 여지가 있지만 늘 지지하고 늘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결같은 자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괴로움이다. 이것을 어학적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주력했기 때문에 왜 이게 늘 고통이었을까에 대한 늘 한결같은 지지가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 부처님 가르침의 시작은 중도, 사성제, 팔정도, 연기, 삼보리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이것은 뭐 사실 불자라면은 영어가 됐든 뭐 외국어가 됐든 작부대가 됐든 자기 것화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분이 알아듣느냐 알아듣지 않느냐 보다 못 알아봤으면 내가 믿음이 조금, 내가 이해가 조금
이렇게 자기 반성을 통해서 이거는 더 잘 나가시죠. 부처님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만 제대로 있으면 이게 한결같이 인지시키면 어떻게 그것을 자기 것화해야 되는데 혹 거사님 죄송합니다. 아까 죄송합니다. 거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혹 내가 이해를 너무 시키려고 했던 게 아닐까. 아까 뭐 결혼 이후 좋은 그 비유도 하셨습니다만은 달라이라마의 그 괴로움에 대한 그 말씀 너무 외국인들이 잘 받아들여요. 외국 그 심리학자, 막 과학자, 철학자들은 다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움직여간다. 지금도 다 존재해가면서 가고 있다. 그런데 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게 움직인다고 하는 게 변해간다고 하는 게 첫 모습을 그대로 갖고 가지 않는다. 고유의 성질을 가진다면 고유의 성질을 지켜야 되는데 늘 끊임없이 변해가더라. 항상성이 없다. 그래서 무상하고 항상성이 없는 건 그 요소들의 존재들도 역시 항상성이 없기 때문에 무아하고 그런데 이 무상과 무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고통이 생겨난다. 이 달라이라마 스님의 외국인들에 대한 그 본문은 거기 앉아계신 모든 과학자, 철학자들이 그냥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전하는 사람의 방식이 어떤 형태를 띠야 됩니다. 달라이라마 스님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실하게 그걸 전하시거든요. 다 알아만 듣는 거예요. 뭐 쉽고 어렵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쉬워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실한 것 같거든요. 조금 또 꾸며내거나 자기 생각을 더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부처님 진리에 대한 믿음, 이해 이런 것들을 늘 회의론적인 생각이 있어요. 부처님 진리는 그런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 이렇게 돼야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접점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회의하지 않고 그냥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남한테 전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게 전달이 될까?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그러고 아무리 이해 전달 이렇게 깊다 하더라도 그건 쉬워요. 여러분 세상은 보니까 가짜 뉴스가 막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 가짜 뉴스를 깊이 따져보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받아들여요. 공부하지도 않고 몇 가지 사실과 느낌만 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막 이걸 받아들여요. 그 심리를 가만히 보니까 이 가짜 뉴스를 받아들인 심리의 바닥에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깔려있어요. 이걸 회의론적으로 자기가 들여다봐야 된다니까. 왜 이럴까 내가. 근데 우리가 그런 작업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회의론적 시각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 그냥 막 맹목적으로 받아들여고 그 받아들인 걸 남의 고민과 상관없이 그냥 전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의 고민에 전혀 해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까짓 것도 책에서 읽어도 되고 그냥 인터넷에서 보면 되는데 그렇게 포기하시다가는 100% 실패해요. 저는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린 게 조금 너무 죄송스러운데 아까 15,000명, 4,000명이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이 10,000명은 회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의문이 없어, 본인이.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그만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자격증 안 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옛날 얘기니까 비난하셔도 돼요. 옛날 얘기니까. 저는 포교국장 때 포교사단 그 자격증을 49%가 넘으면 안 된다고 늘 주장했어요. 국제포교사회는 죄송합니다. 29%가 넘으면 안 된다. 합격증. 그런데 그 당시에 포교원장 하셨던 어르신께서 해총스님 같은 분은 자비고살님이에요. 야,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냥 줘. 그러시죠. 드리죠. 이제 드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포교사증도, 여러분 이제 포교사는, 국제 포교사는 가급적이면 응시하시면 웬만하면 다 드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 포교사, 전문 포교사, 국제 포교사 이렇게 나눠주는데 전문 포교사가 뭐 공부를 많이 한 전문 포교사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지만 좀 현찮은 분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포교사 자격을 받으셔서 그걸 유지하는 분들 앞으로는 전문 포교사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그렇게 양성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4,000명, 5,000명 나오면 그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유지하는 건 조금 어렵다 생각하고, 국제 포교사에도 앞으로 이제 시험 보시면 후배님들 들어오신 분들 다 믿으라고요. 그런데 아까 내구성은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자격 유지하는데 지금 뭐 연수에 참여하고 자격 주고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앞으로 좀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참여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참여 안 하면 당연히 안 주지만 조금 다른 방향도 제가 생각해보고 있으니까 어쨌건 그래서 말씀 좀 지나갔습니다만 이 가짜뉴스가 막 펼치는 세상에 그런 심리적인 저변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바깥에 너무 많이 계신 거예요. 불교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것과 정반대된 종교입니다. 그렇게 하면 불교는 안 돼. 자중명, 법등명이 뭡니까? 달마에 의지하고 스스로에게 의지하라고 하는 것. 진리로 묻고 따지고 체험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내구성이 길러지지 않는다니까. 명상으로 다시 얘기가 좀 돌아와서 명상의 효과가 여러분 의학적,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입증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불교는 과학이나 의학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데 그런 회의론적인 시각이나 스스로에게 묻는 일정한 정도의 수준이 올라와 있는 우리 불자들이 자기의 고민 없이 효과가 입증됐으니까 좋다. 이렇게 간다면 크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효과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늘 고민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맹신을 넘어서 묻고 따지고 탐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게 이먹고라고 하는 화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게 뭐 진리가 뭔지 몰라가지고 이먹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생각과 의도와 행위가 네가 하고자 하는 것에 지금 부합하고 있느냐? 이걸 끊임없이 지금 선에서는 묻고 있는 거거든. 어렵지도 않고 뭐 신비적인 영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우리가 사실. 불교는 이제 그걸 묻고 싶은 거거든. 과학의 시대, 물리의 시대, 이 시대에. 존 카바진이라고 하는 분 잘 아시죠? 네, 참 국제포교사에서 말하기도 참 MBSR이죠. 잘못돼 마인드풀리스. 마인드풀리스죠. 마음 베이스드 리덕션 이렇게 해서 MBSR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마음 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경감에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존 카바진이 의사셨잖아요. 책략한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이야기한 소위 선, 명상 이런 것들을 가만히 공부해보니까 의사하니까 공부해보니까 이거 환자들 치료하는데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1979년인가에 이 김약한 스님하고 숭산 스님한테 공부했던 그 내용을 이게 그냥 공부해야 된다. 이거 구조화시켜요. 8단계로 나누죠. 8단계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MBSR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낸 거거든요. 이게 뭐 이제 뭐 우울증,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분들 이 마음챙김 수행으로 와 치료 되게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막 학교에서 기업에서 막 스포츠 하는 분들이 다 이것들을 다 그냥 받아들여하고 막 미국 사회 같은 데는 뭐 전반에 걸쳐서 명상 치유 프로그램 굉장히 가까운거든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그냥 그 맹목적으로 명상이 좋다더라 하면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명상과 사실은 수행은 굉장히 궤가 다른 건데 이거 잘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이 프로그램을 치유 프로그램 각광받은 것은 이 프로그램을 구조화시켜서 그런 거예요. 구조화시켜서 누구나 알기 쉽게 말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면 이 조카바지는 이 마음챙김의 현상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판하지 말아라. 첫 번째 노비판 말이 좀 이상하고 인내하고 뭐든지 할 때 첫 마음 가질 때 그 순수한 초심이 뭔가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신뢰하고 근데 막 하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걸 수용하고 그걸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거 어디죠? 지금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고민을 한 8가지 구조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많은 분들한테 내놨더니
누구나가 이 프로그램을 보고도 해보니까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명상의 치료 효과가 굉장히 크게 널리 퍼졌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한테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법문하신 게 삼라만사에 모두 존재하는데 그 고유한 본질이나 독립된 본성이 없으니 그걸 불교에서는 무아무상이라고 하는데 불교 수행의 과정은 과학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가. 근데 전 달라이라마 스님 그 참 위대하신 분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분이 꼭 끝에다가 과정은 너무 과학적이고 물리적으로 함정인데 그런데 불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불교의 본질은 뭐라고 달라이라마 말씀하신지 아세요? 달라이라마 스님은 그 외국의 명성이 아주 자세한 그 수익을 이런 얘기 다 하시고 맨 마지막에 본질은 자비심이다. 불교의 본질은 자비심이라는 거예요. 이 자비심의 획득 문제가 이 심리치료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과정에서 방법적으로 쓸 수 있지만 그것을 불교의 수행이라고 보지 않는다. 아주 운명을 딱 해놓으셨다. 여러분 이 명상 관련한 여러 가지 학문적 학술 이게 발전되기 1988년인가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2018년도까지 통계를 보니까 약 1200배가 늘어났대요. 사업적으로도 자본주의. 그러니까 나는 좀 걱정되는 게 저는 이런 그 사회적 분위기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편승해서 이 명상을 받아들이면 큰일 났다니까. 연구 성과야 너무 좋죠. 명상이 부정적인 감정도 없애주고 이를 통해서 스트레스도 없애주고 불안, 분노 이런 것들 감소시키는 효과들을 분명히 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마음이 몸도 치료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으로 이걸 좀 이해해갖고 해석하면 참 좋은데 불교의 관점은 세상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이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 근본 뜻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성제 고진면도 가르치죠. 활정도를 통해서 할 거죠. 사념처의 수행 같은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과학과 명상이 놓치고 있는 게 뭘까? 종교지, 종교. 종교는 있어요. 근데 과학과 명상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달라이라마 스님의 이타심, 자비심이라고 해요. 이런 측면이에요. 우리가 명상을 지도하고 명상을 가르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어떤 학구적이고 열정적인 태도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이타적이거나 자비심 같은 불교 본연의 본질에 근거하지 않으면 상당히 그 명상교육이 잘못갈 수도 있어.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할 때 우리 회장 스님 본명을 잠깐 좀 빌어가지고 정해 쌍수라고 하거든요. 회장 스님 본명이 정해인지 알지? 정과 해를 쌍수. 남방에서 이걸 사마타, 윗바사나를 동시에 수련하라고 했어요. 이 지적인 영역을 보면 두 가지, 유동지능하고 결정지능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결정지능이라는 건 경험으로 축적된 지능들 얘기해요. 이건 거의 변하지 않죠, 경험을. 이 유동지능은 그때마다 변한대요. 나이가 들면 이 유동지능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대. 새로운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새로운 문제 해결 능력이 딱 올라오는 순간 유동지능이 확 난다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요가를 한 사람들하고 명상을 한 사람들을 데려다놨더니 요가를 한 사람들 유동력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명상 의문의 1패. 명상의 의문의 1패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이것만이 또 이것만으로 뭐 이런 전제만 깔아놓지 않으면 어떤 수행법이든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불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력을 우리가 스스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종단에서 명상 지도자 과정에 대해서 한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제시할 겁니다. 여러분 뭐 당연히 막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하시는데 걱정이 좋다니까 하지 마시고 국제 포교사회에서 이 명상 지도자 과정 한 영역으로 이거라도 해서 뭐 이렇게 다가오지 마시고 이 명상 지도자 과정이 국제 포교를 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늘 고민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많이 참여하실 게 아니라 정말로 정예화된 분들이 좀 참여해서 이제 포교 영역에 정말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명상 지도자 자격을 이런 거 스스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니까. 정단이 가진 많고 말만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좀 낮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훨씬 진도가 낮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연수교육 그 석상에서 분임 토의하고 막 이러실 때 국제 포교사회 회장님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제가 없어도 종단이나 포교사가 포교원에 바라는 바들 있으면 좀 모아주시고 그 모아놓은 것들을 좀 더 약간 정리 좀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포교사회를 또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오늘 너무 두서없이 그냥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지금 하나 마신다니까. 예. 일단 우리 이제 국제 포교사나 아니면 포교사단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종단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제가 좀 현장에서 이렇게 뛰다 보면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외국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다문화에 온 유학생들을 또는 대사관의 이제 가족들, 대사관 가족들을 초청해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있었어요? 그건 이제 저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 하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이제 불합리한 일이 있냐면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구들은 다 베이스가 기독교 크리스찬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되돌리는 건 상당히 힘든데요. 우리가 사실 해외 포교가 힘든 것 자체도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템플스테이에 관심을 갖고 오는 친구들은 약간 열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도 종단에서 좀 개발해서 2박 3일 정도 1박 2일은 사실 부족한 것 같고요. 2박 3일로 좀 그렇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지도할 수 있는 이제 스님이나 아니면 우리 국제 포교사회에 이렇게 계신 보교사님들이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러한 역량들을 10분 활용해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템플스테이도 굉장한 나가서 해외 포교하는 것보다는 굉장한 포교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러한 친구들이 커뮤니티를 자기들끼리 형성할 수 있게끔 카톡에 초청을 해서 방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러한 좀 것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 갖추어진 인프라를 아까 이제 부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15,000명 중에 5,0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은 10,000명에 있는 포교사들이 또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마침 종단 템플스테이 운영위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스님 말씀을 해서 꼭 전하고 저는 가끔 제 회의하고 보고받을 때 템플스테이 보조 인력들 모자란다고 하는데 스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템플은 국제 포교사회 구성원들 충분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라 그러는데 안 가면 어떡하지? 알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하시는 걸로. 네, 부장 스님의 강의를 통해서 불교 명상 전문가 지도자의 역할과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Through his lecture, I think we have gained a good understanding of all of ourselves as Buddhist meditation experts and leaders, and how we should carry on the role. Okay, so. 네, 모두 저희의 스님을 하셔서 스님께 참여의